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가 된 여자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둘 있고 지금은 남편과 큰 갈등 없이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만 보면 마치 평탄한 결혼 생활만 이어온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저도 신혼 때는 정말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그냥 다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도록 싸운 적도 많았고 심지어는 이혼 얘기까지 서로 꺼내며 얼굴을 붉힌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단순히 성격 차이로 다툰 부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엔 작은 문제 하나도 크게 느껴지고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신혼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서로의 말이 상처가 되곤 했고 그럴 때마다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죠. 다른 이유로 다투었을 때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풀리고 사소한 말다툼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심하게 싸웠던 주제는 시댁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준비를 앞두고만 되면 저와 남편은 꼭 충돌했고 분위기는 금방 차가워지곤 했습니다. 몇 번은 말이 격해지면서 서로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심각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이혼 얘기가 괜히 나왔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적응을 해서 무던히 넘어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시댁 분위기 속에서 늘 중심에 계셨던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착한 분이셨고 언제나 웃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쁜 말만 하셨고 제가 시댁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 다정한 모습 덕분에 금세 마음이 놓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대단히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직장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며 두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내셨습니다. 남편이 늘 말하길 아버지는 일했다 쉬었다를 반복하면서 뚜렷한 성과가 없는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묵묵히 일하시며 가정을 지켜내셨죠. 저로서는 그 모습만으로도 존경할 만했고 실제로 친정 엄마와 비교했을 때도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오히려 더 따뜻한 정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만큼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로 다가오셨어요. 반면 시아버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부장적인 태도에 본인 생각만 앞세우고 늘 자기 멋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하고 돌아오신 시어머니께 집안일을 더 잘하라며 잔소리를 퍼붓는 모습이 제가 본 시댁의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저 역시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 밑에서 마지못해 살아가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실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를 여러 번 가까이 뵐수록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외로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듯했고 얼굴에 지친 기색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못난 남편일 수도 있지만 시아버지를 존중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보통의 사람 같았으면 원망이나 불만이 쌓일 만한 상황인데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사람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악인과 호인을 가르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신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놀랍고 또 존경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신혼 시절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신랑과 자존심 싸움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또 잠시 행복해하다가 또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며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부부의 흔한 모습이라고 하면 맞을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화목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많은 부부들이 그렇듯 사랑과 갈등이 번갈아 오가는 평범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시댁 제사였습니다.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걸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은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란 기독교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사가 낯설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명절이 되면 음식을 하고 가족이 모여 함께 나눠 먹었어요.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저희 가족은 조상을 기억하는 의미로 추모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저희 집안의 방식이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은 다른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두고 절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른 가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제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자라온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것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제사를 정성껏 챙기며 살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음식을 하고 준비를 하며 가족을 지켜온 분이었기에 그 과정이 당연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아버지는 저에게 집안 내력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뿌리를 가졌는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또 그 제사를 대대로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알려주시는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말씀의 무게가 강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제사 음식을 함께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외면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계속해서 제사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가문의 전통을 내가 이어야 한다며 강조하시니 속에서 괜히 반발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말투가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일정이었습니다. 시댁의 제사가 1년에 2번 있는데 그중 한 번이 꼭 저희 엄마 생신과 겹쳤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죠. 결혼 후 첫 해에는 언니가 친정아버지 소유의 빌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엄마 생신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의 시댁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다음 해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언니가 그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그 빌라로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는 엄마 생신을 챙길 사람이 저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사와 친정엄마 생신이 겹치는 때가 다가오자 몇 주 전부터 시아버지께서 슬슬 제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고 남편과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에는 친정엄마 생신과 날짜가 겹치니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는 크게 화를 내시며 난리가 나셨습니다. 제사 문제만 나오면 늘 목소리가 높아지셨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가문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제쳐두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죠. 사실 시댁에는 아직 미혼인 시동생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역시 저에게 친정엄마 생신을 챙기라고 은근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고려하면 제사가 당연히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거죠. 하지만 유독 아버님만은 완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를 이해하는 태도였는데 아버님은 계속해서 제사의 의미도 모르는 거냐, 며느리가 빠지면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정작 말은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중간에 끼어있던 남편은 정말 어쩔 줄 몰라하며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실망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확실히 들어주지는 못하면서 은근히는 제가 제사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는 며칠 동안 크게 싸우기도 하고 소소하게 말다툼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려 했던 싸움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지금은 엄마 생신을 챙겨줄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다고요. 게다가 친정에서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라 엄마 생신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래도 맏며느리인 내가 제사 음식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고 맞섰습니다. 결국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크게 싸우기도 하고 사소한 문제로 또 불씨가 붙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의견이 계속 대립되던 중 제사 2주 전쯤에는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긴장된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날 역시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저희 부부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즈음 시아버지께서는 어김없이 제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제사의 전통과 중요성에 대해 길게 말씀하시며 조상에게 예를 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연설처럼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듣고 있었지만 말씀은 점점 길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결국에는 제게 직접 시선을 두며 제삿날 아무리 늦더라도 오후 4시까지는 꼭 와야 한다고 못 박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었지만 당장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어서 저는 그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얼버무리듯 말을 돌리려 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제 쪽을 보며 아버지 말씀에 대답해야지라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서운했습니다. 이미 그 대화 자체가 제겐 큰 부담인데 남편이 도리어 제게 대답을 강요하는 듯한 말을 하니 속으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제 반응을 지켜보며 대답을 기다리는 듯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억지로 맞장구를 치며 좋은 며느리인 척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솔직하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자고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삿날은 저희 친정엄마 생신과 겹쳐서 제가 챙겨드려야 합니다. 엄마를 챙겨드릴 자식이 저밖에 없어서 그날은 오기 어렵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마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얼굴을 붉히며 곧바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생신이 중요하냐, 제사가 중요하냐? 강하게 묻는 그 말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 생신이 저에겐 더 중요합니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곧장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대답이 나오느냐 라며 시어머니를 탓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저에게 화내시는 것도 불편했지만 제가 존경하는 시어머니께 괜한 화살이 향하는 걸 보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곤란한 자리에 놓이는 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단순히 제 입장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제삿날 늦어도 오후 4시까지는 꼭 와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도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것도 작은 회사가 아니라 제 마음대로 조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눈치도 봐야 하고 업무 조율도 필요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조퇴 한번 마음대로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친정엄마께 부탁을 드려야 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집까지 해주신 친정엄마의 생신날에 조퇴까지 하며 시댁 제사를 치러야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억지 같은 요구였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새아가 말도 맞는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제사 음식하면 되지 않겠어요? 하시며 아버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집안 꼴 잘 돌아간다라는 식으로 한탄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결국 분위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곧장 제게 시선을 돌리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처가만 중요하고 시댁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말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앞이라고 해서 제 생각을 끝까지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건 비교할 문제가 아니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는 친정에 얹혀 사는 거랑 다름없어. 집까지 친정에서 얻어 살고 있는 처지인데 내가 친정엄마 생신에 더 잘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걸 왜 이해 못해?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며느리 도리가 어쩌고 하며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자 저는 참다 못해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친정에서 받은 게 많으니까 딸로서 당연히 부모님께 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위라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먹고도 도리도 모르고 그런 태도를 보이면 되겠어? 말이 점점 더 거칠어졌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사위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가만히 계실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그냥 조금 부자일 뿐이지.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서운하게 굴면 딸이랑 같이 내쫓아버리고도 남으실 분들이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사실은 시아버지 들으시라고 던진 말이기도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속마음은 오히려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말을 꺼내놓고 나니 차라리 이게 더 솔직한 제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다니는 며느리한테 평일에 오후 4시까지 제사 지내러 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건 회사 때려치우라는 말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무슨 자영업 하는 사람도 아니고 큰 조직에서 일하는데 자꾸 조퇴한다는 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버님은 모르실 거예요. 상사 눈치가 어떤데요? 몇 번은 이해해도 계속 반복되면 저를 좋게 볼 리가 없죠. 결국은 저 직원은 집안일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 못한다라는 낙인이 찍힐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말엔 단단한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또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버님, 어머님, 시댁분들 다 잘 지내셨잖아요. 제사도 늘 어머님이 정성껏 준비하셨고 제 도움 없이도 이어져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제가 없으면 제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어머님 혼자 직장 다니시면서 집안일까지 다 감당하시면서도 늘 제사를 지켜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작 복음 받지도 못하시고 사셨는데 그게 과연 올바른 겁니까? 속에 담아뒀던 의문을 그 자리에서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가자 분위기는 더 팽팽해졌는데 그때 뜻밖에도 시동생이 나섰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별로 자기 의견을 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목소리를 또렷하게 냈습니다. 형수 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형은 왜 맨날 고리타분한 소리만 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같이 살 여자가 어디 있어? 차라리 형수 이해해주고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순간 방 안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버님도 시아버지를 향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이번 제사는 제가 회사에서 조퇴하고 와서 엄마랑 같이 음식할게요. 형은 차라리 사돈어른 생신이나 잘 챙겨드리세요. 그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말을 아끼던 시동생이 그 정도로 나서니 시아버지도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에 담아뒀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듯 이어졌습니다. 결혼 전에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남이랍시고 말로만 장남이고 실제로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친정엄마 생신날은 모른 척하면서 시댁 제사상 차려야 한다는 식으로 나를 몰아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돈도 넉넉하지 않아서 친정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친정을 소홀히 한다? 그게야말로 도리를 모르는 거고 은혜도 모르는 거죠. 받은 게 있는데 갚을 줄 모르고 도움받고도 무시하는 게 더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제가 원래 화가 나거나 당황을 하면 입이 얼어붙은 듯이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보통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야 뒤늦게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쪽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뭐가 씌인 것처럼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평소라면 절대 못했을 얘기들이 그 순간엔 너무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오히려 제 스스로가 놀랄 정도였어요. 이날 이후에도 신랑과는 비슷한 문제를 두고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제사나 시댁 문제만 나오면 감정이 격해졌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로 마음이 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둘이 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특히 친정엄마가 두 아이를 번갈아 돌봐주시며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걸 신랑이 직접 보면서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내가 처가에 잘해야겠구나, 장모님께 더 감사해야겠다 이런 말을 스스로 꺼내는 걸 보면서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6년을 살아오면서 시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본인 위주로 생각하시고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목소리부터 높이시는 분이거든요. 가족들이 피곤해지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또 묘하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 면모를 보여요. 제가 그날처럼 단호하게 나왔을 땐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론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신랑은 그런 점에서는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기본적으로 온순하고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엔 시아버지를 닮아 괜히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달라진 걸 수도 있겠죠. 저는 신랑이 시아버지 닮은 행동을 할 때마다 속으로 정말 질색을 했거든요. 제가 부처 같은 시어머니처럼 무한정 받아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신혼 초에는 작은 의견 차이도 크게 번졌습니다. 서로 자존심을 세우며 충돌했을 때는 이 결혼이 맞는 걸까 후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서로 조금씩 달라지니 그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더군요. 신랑이 변했고 저도 조금씩 양보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서로의 단점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가정을 꾸려가는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 못난 며느리의 작은 무용담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부딪히고 화해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